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신정 차량 기지를 부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거셉니다. 부천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광역 소각장에 이어 차량 기지까지 이 혐오 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들고 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 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서울시 의회 업무 네. 보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용역이 아직 그 결과가 나온 시점은 아닙니다. 중간 내용을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일부 공개했는데, 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불거진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곽 의원님? 우선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정 차량 기지가 뭔지를 자꾸 이제 시민분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정 차량 기지는 그 2호선의 전동차를 그 검사하고 정비하는 그런 차량 사업소예요. 근데 그 신정 차량 기지를 계속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선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네. 더 이상 신정 차량 기지에서는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들에 의해서 신정 차량을 이전하려는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고가 있었어요. 지난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한 4개 서울시의 서부권역 교통 개선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 정도가 우리 부천시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는 그 원종 홍대선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네. 대장동까지 연결되는 거에 대한 보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 4차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중에 또 하나가 신정 차량 이전하는 그 부분도 함께 용역을 한 거예요. 신정 차량 기지와 강서구의 방화 차량 기지를 어딘가로 이전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디로 이전하느냐, 그 장소가 강서구와 부천시가 거론된 것입니다. 그 용역 보고서 안에. 근데 이 서울시 의회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천시에서는 알 길이 없죠.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근데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우리도 부천시가 여기에 속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었고, 부천시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천시에서 아직 우리 지자체에 협의된 내용은 없다라고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9월 29일경에 돼서야 거기 연구 보고서의 연구 용역의 결과물 중간 검토에 나온 그 대상인 강서구와 부천시와 협의를 요청하여 9월 29일 날 1차 협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되니까 이제 언론에서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부천시에 그럼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관심을 갖는 지역의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시선을 갖고 있고, 거기는 연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검단 연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제 5호선, 2호선 차량 기지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부천에서 걱정하는 거는 조금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일단 기존의 그 서울시 입장에서 검토했던 게 부천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 오는 것을 먼저 고민을 했다가 지금 확장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신정 차량 기지하고 이제 방화 차량 기지가 계속 민원이 있었죠. 이거를 좀 외부로 옮겨져야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신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는 게 시로서는 훨씬 낫다 해서 이제 계속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아마 2019년도에 이제 그 인천시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5호선을 이제 검단, 그 다음에 이제 그 2호선을 이제 서구까지 연장하는 거를 인천시하고 어떤 좀 협의해서 이제 용역을 해봤는데,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이제 경제성이 안 나온 거죠. 경제성이 안 나온 관계에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안이 없겠냐라고 했던 게 2호선 지선을 이제 그러니까 신도림역에서 지금 까치산 가는 거를 대장동까지 연결을 하는 용역을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용역 실시를 해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어떤 경제성이 이제 나온 걸로 돼서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특위에 그와 관련된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서울시가 우리 부천시하고는 어떤 협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쯤에 부천시에 한번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네. 들어보라고 아마 참석을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제 담당 주무관이 오후 늦은 시간에 가서 잠깐 들고 온 게 전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왔던 것도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자 그러면 이거를 시작을 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부천시하고는 협의를 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전에 부천이 예.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인자 지자체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부천시하고는 협의한 게 없다. 예. 그럼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부천시에도 확인을 해보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에는 공식 문서로서 이 용역을 가지고 부천시와 한번 협의를 해보자는 그런 문서를 보낼 걸로 그까지는 현재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서울시에서 고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뭐 서울시 입장이니까요. 뭐 부천시에서 어떤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안이 나와도 부천시의 의견을 건네는 시점도 아직 안 와 있는 거고. 예. 그래도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논의 참 이렇게 설명을 좀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신정지사 만일에 이제 서울시가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로 신정지선을 포함한 기지가 부천 쪽으로 온다. 자, 그러면 부천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과 뭐 기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인프라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과 시의 어떤 입장이라고는 밝히신 바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전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통망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건 확실해요. 대장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종에서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서울로 가는 광역철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대장 신도시가 생기면서 더 늘어났어요. 한 16km에서 20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 선은 요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 신정 기지, 차량 기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거 이전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정 지선을 연결하는 지금 망을 확충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도림에서 까치산까지 5개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대장까지 연결지는데 우리에게 지나가는 지점은 대장역 하나 그 꼭지점 하나거든요. 그것이 갖고 오는 선이 그냥 쭉 2호선과 이어지는 그 망도 지금 이 신정 지선에 대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흐름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2호선 순환선처럼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됐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점, 거기에 신정 차량 기지까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신정 차량 기지 자체는 또 혐오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정구 자체는 혐오 시설이 지금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광역 소각장이 있고요. 그리고 GS 파워 때문에 세카루면 분진이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또 혐오 시설의 동부수천 IC 그 고속도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이점을 교통망에 이점을 줄 것인지, 네.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점을 줄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천시만의 검토 영역이 다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제를 다 차제로 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연구 영역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를 협의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 영역이나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서울시랑 협의조차가 필요 없다. 이 교통망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 2호선과 원종 홍대선에서 대장 홍대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대장 홍대선이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선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면밀히 판단해서 주민 설명에 붙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이제 그 정도의 우리가 노련함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신정 차량 기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울시만의 연구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협의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부천시에게 어쩌면 한번 이렇게 찔러나 볼까 이런 마음으로 언론에 그것까지 내보낸 게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 같습니다. 저는요. 예. 일단 이제 서울시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의회 업무 보고 중에 질의응답 과정 중에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일단 부천시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인지하게 됐는데 부천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부천시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이렇게 네.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느끼신 게 있으실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2호선 지선은 이제 도시철도고요. 이제 대장 홍대에서는 이제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제 비용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용역으로 발표된 신정 지선 연장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가 5.5km거든요. 네. 신정 연장선이 그러면 5.5km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천시가 약 한 40%를 부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에서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광역철도가 되려면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장동에 역을 뭐 하나 설치하고 아마 이치는 서울시가 이제 발표한 용역으로 보면 우리 그 부천 대장동 굴포하수 종말 절인장의 일부가 부천시 토지가 있고 거기가 이제 강서 오곡동 토지거든요. 거기를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 홍대선과 뭐 2호선이 연결된다고 뭐 대장동이 2만 세대인데 그 세대로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천시 입장에서는 대장 홍대선도 어떤 이제 지자체 비용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천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업성까지 좀 우리가 뭐 예단하기에는 좀 아직 애매한 시점이긴 하나 걱정과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요. 일단 합동회의에 부천시가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청취만 하고 온 건지 어떤 의견이라도 좀 이렇게 논의하고 온 건지도 궁금한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9월 25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부천시가 좀 참석을 해주면 어떠겠냐 그래서 실제 갔던 뭐 해당 뭐 과장이나 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담당 주무관이 갔었나 봐요.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어떤 의견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듣고 공식적으로 또 문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듣고 왔던 정도고 실질적으로 부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고 이제 서울시가 공식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문서를 보낸다 하니 그때 이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인접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자 하고 용역을 하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도 부천시가 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관객 의원께서는 대장동 환경 문제들 여러 가지를 짚었지만 환경 문제 포함해서 부천의 예산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가 이거 하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곽 의원께서도 원내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때 뭐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되게 과거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선거 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공약 측면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 2015년도 그때 이제 10년 후반쯤 돼서는 그때는 이 원종 홍대선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해서라도 그 2호선에 연장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도를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철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도시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국가가 개발하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교통망 구축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이 많고 아까 하나 더 덧붙이다 보면 여기에 그냥 운영하는 그 자체에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하는데도 지자체가 40% 이상을 부담해야 되지만 이 도시철도를 그러면 부천시 구간은 또 누가 운영할 것이며 그 사업비면 운영비며 그 이외의 인프라까지를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우리 시에 가져올 것인지를 모두 지금은 구체적으로 아주 좀 논의를 하고 할 거면 논의를 하고 우리도 왜 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와 분명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건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본에 앞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형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우리 부천시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뭔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축해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고
저희가 알게 된 것도 이 모든 사실이 좀 진행된 다음에 9월 25일이 지나서야 우리가 좀 이게 우리가 인지가 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좀 뒤늦게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시도 시의회나 네. 주민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좀 조심스러운 발표겠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고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라도 해야겠죠. 네, 뭐 행정에도 이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만 일단 명분은 뭐 지금 박 의원께서도 뭐 사업성도 뭐 여러 가지 주민 환경 오염 우려라나 우려든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예, 주민들은 현재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예.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상황, 예. 신정 차량 기지를 그때 원종 홍대선을 가져오면서 신정 차량 기지를 가져온다라고는 조금 인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원종 홍대선이랑은 또 별개로 2호선을 가지고 와서 신정 차량 기지를 여기다가 하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거의 정보가 없으시고 아직은 그러니까 예.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는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일반 주민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원종 홍대선이랑 이 신정 기지를 가져오는 이 신정 지선이랑 네. 어떤 차이에 어떤 교통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쭤본 것은 오정구예요. 그랬더니 오정구에 좀 그만 갖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기 예. 때문에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충분히 예.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이제 대장 홍대선도 함께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부의 국가 철도망 4차 철도망 계획 발표되면서 저희가 긍정적인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작년 이제 12월에 현대건설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이제 국토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2월에 이제 KDI 공공관리투자센터에 예. 의뢰해서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 3월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게 그 결과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대장 홍대선의 이제 차량 기지가 예. 지금 말하는 오세리하고 고강동 그러니까 김포공항 비행기가 내리는 지점에 이제 지하로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부천시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그 사업이 총 이제 뭐 1조 약 한 9천억 정도의 사업인데 네. 재정 50% 민간이 50% 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3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마 3년 정도에는 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진행 상황에 큰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끝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이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현대산업이 어쨌든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한 것이에요. 제안했다고 해서 국토부가 그 사업자에게 그대로 주는 것은 특혜이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에 하도록 적절하다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경쟁 공모를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경쟁 공모를 해서 국토부가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만약에 현대산업밖에 안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또 제3의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고 우선순위 사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진행 상황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도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